방법론이죠. 방법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꽃인데 일단 기본적인 가정에서 좀 달리 좀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일반이라고 하면 노동법이랑 행정쟁송을 들었을 거예요. 법과목이죠. 어찌됐건 법과목입니다. 그나마 법과목은 로직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판례랑 법이 겉도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왁구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사과목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지만 그나마 제가 좀 정답이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몇 가지 가정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부턴. 법과목이랑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사용자 마인드로 전환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거 못 바꾸면은 읽히지도 않거니와 읽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이 책은 누굴 위해서 쓴 책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경영자 내지는 HR 담당자를 위해 쓴 겁니다. 결국은. HR 담당자도 어쨌든 사업주를 위해서 수행하는 이익 담당자죠. 사업주를 위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마인드 전환 없이는 이 책 읽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근로자 마인드로 읽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책 읽다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읽히진 않아요. 책장 하나하나 넘기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사용자 마인드로 전환을 시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HR 책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구보다도 요거를 강조하는 강사거든요. 제가 부분 보면 부분 최적화에 대한 오류에 빠집니다. 즉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체를 바라보는 그 관망하는 자세를 통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어느 쪽과 연계가 되겠다. 그리고 어느 쪽 관점을 달리하면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사가 막연하게 딱딱 끊어지는 학문이 아니라 유기성 있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꼭 따라오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밝혔다시피 경영학상의 인사노무관리란 이 책 챕터는 사실상 실행학문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요. 뚝딱 나온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이 제도가 왜 나왔지? 그리고 기업에 도입했을 때 효과가 뭐지? 특히나 효과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기업에 미칠 영향이에요. 정확하게 성과겠죠. 장단점을 갖다가 왜 이 제도를 실행하면 좋은지 혹은 나쁜지, 그리고 나쁘다고 하면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시킬지를 갖다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막연하게 또 끊임없이 생각하라니까 뜬구름 잡죠. 강사 그딴 얘기 하니까. 그죠?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이런 보완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연계시키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 좀 읽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책장 넘기지 말고요. 아시겠죠? 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 학습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것을 제가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강사가 아무리 훌륭한들, 기본서가 아무리 훌륭한들 본인이 공부 안 하잖아요? 꽝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봅니다. 강사 믿지 마세요. 강사 뭐 해봤자 문제 누가 잘 찍나, 혹은 누가 뭐 했나, 뭐 어느 정도 열의를 보였나,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강사는 서브예요, 서브. 물론 그 강사가 서브로서 역할을 갖다가 넘어서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죠. 그 부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아마 모든 강사들이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 한 가지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들 중에 실행하는 사람은 단 10%도 안 될걸요? 아마 오늘 이 수업 OT 딱 듣고 나면 뭐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너 말고도 다른 인간들이 그거 다 얘기했어. 그냥 흘려 넘기면은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말 그대로 5월달 정도 되면은 내년도 5월달 정도 되면 모든 수강생들이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해요. 그때는 뭐 유예생뿐만 아니라 뭐 헌동차, 업계에서 보는 헌동차, 뭐 헌유예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러면 여기 뭐 동차 준비하시는 분 혹은 유예이신 분 여러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는 일단 시간적으로 그 사람이 쌓아왔던 학습량이 밀려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지금부터.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책 펴놓고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뜬구름 잡기 공부 열심히 해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에 입각한 공부입니다. 철저한 계획에 입각한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냐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딴 것이 아니라 요즘에 오피스 워드 같은 거나 엑셀 뭐 활용 못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죠. 대학교 다닐 때는 어느 정도 문서 작업을 일정 부분 리포터 때문이라도 할 테니까 뭐 워드가 됐든 엑셀이 됐든 어떤 것도 좋습니다. 혹은 문서 작성하기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A4 용지 하나 펼쳐놓고 계획 한번 짜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제일 큰 부분이 뭐냐? 월별 단위를 세우는 거예요. 뭐 11월부터 시작해서 뭐 12월 요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1월부터 뭐 3월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학원의 커리큘럼으로 맞추든 아니면 월 단위로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끊어서 하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세우고 과목별로 세우고 그 과목에 맞게끔 주, 일, 시 단위로 구체성 있게 계획을 짜세요. 구체성 있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오늘은 인사 공부하고 한 3시간 하고 끝내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인사 과목에서 1장에 있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개요 부분을 주 단위로 통해서 한번 1회독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외워야 될 것을 1 단위로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 공부 시간 안에서 한 2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움직이겠다. 이거를 정말 구체성 있게 쓰라고요. 구체성 있게. 그리고 이것이 잘 됐을 경우에는 체크를 하는 거죠. 11월 1일 무슨 요일 무슨 공부했는데 잘 됐다. 어떤 부분 했다. 이걸 적는 거예요. 일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됐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안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완해야 된다. 만약에 밀릴 수도 있죠. 밀리는 것을 어떻게 캐치업할지 따라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적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러면 합격과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런 걸 안 해요. 수강생들. 어느 정도 하시냐 물어보면은 그냥 하루에 한 7시간 타임워치 찍어줘 했어요. 뭐 인사 과목 하루에 뭐 어느 정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할애해요. 뭐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 막연한 말만 하거든요.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시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합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장수생은 없으실 거라 판단이 되는데 실제 2기, 3기 이렇게 되면 장수생분들이 나타나세요. 제 예전에 수강생이었던 분들 혹은 제가 합격할 때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가끔씩 나타나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뭐 공부를 안 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공부를 자기 성격대로 한다고요. 자기 성격대로.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갖다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전문 자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 성격이 되게 화끈화끈하다. 이런 사람들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할걸요, 아마. 인사? 그래? 한번 공부 한번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확 봅니다. 일주일 동안. 무진장관. 인사 1회독 제대로 끝냈어. 그래 놓고 한 달 동안 안 봐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봐요. 그러면 기억이 나나요? 안 납니다. 절대. 공부하는 것도 자기 스타일대로 한다고요. 자기 스타일 버리시라고요. 만약 성격이 화끈화끈하다라고 하면 꼼꼼하게 바꾸시고 꼼꼼하다라고 하면
좀 약간 느슨한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다른 부분까지 좀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 여지를 좀 만드시라고요. 자기 성격대로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절대. 그것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책을 읽을 때인데 아마 제가 기본서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 3조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저랑 수업을 딱 듣고 나는 시간이 12일 정도죠. 12일 정도인데 이거 읽고 나면은 아마 다수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 1페이지부터 끝에 있는 700 몇 페이지까지 그냥 성리학자, 조선시대 성리학자처럼 하나씩 하나씩 문구 하나씩 읽어보다가 이거 이해 안 돼, 암기해야 하나? 또 써보다가 이렇게 하면 인사 실력 안 늡니다. 대다수의 수강생 때 이렇게 공부할걸요. 이런 거 하나 책자 딱 펴놓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암기해야 되나? 목차 암기해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처음에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분명 어느 부분과 연계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연계점을 다시 넘어가서 읽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읽다가 중요 포인트대로 읽고 연계성 있는 거 다시 찾아서 가고, 이거를 누적해서 읽어야 돼요.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첫날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페이지 읽었다고 하면 다음 날이 5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다. 예를 들어. 그러면 첫날에는 여기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둘째 날에는 이거를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1시간 정도. 리뷰 형식으로 1시간 정도 리뷰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또 할애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쌓여요. 연기해서 보고 넘어갔다 보고 이렇게.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실력이 쌓입니다. 그래야지. 뭐 지금이야 뭐 강사가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을 때 좀 제대로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안. 뭘 요구하는지를 갖다가 하나씩 적어드릴 테니 요대로 요구하는 대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시면 강사 바꾸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예습이랑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일반이라 요거 중심으로 갈 거예요. 좋아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 오늘 끝나고 한 5시 반 이렇게 될 텐데 집에 가니까 6시 정도 되고 밥 먹으니까 7시 넘어가고 좀 졸립다. 좀 쉬세요. 그러면 쉬시고 이거 중심으로 먼저 공부하시라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수업이 2시잖아요. 그러면 한 오전에 일어났을 때 한두 시간이라도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예습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예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못 따라가요. 줄치다 끝나, 줄치다. 그냥. 돈 아깝잖아요? 솔직히. 줄치다 왜 끝나요? 솔직히. 여기 왜 왔어? 그죠? 합격하려고 왔지. 그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 중심으로 하시고 여기에다가 한 6에서 7할 예습을 3에서 4할로 비율을 맞춰서 반드시 학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필수사항. 그리고 두 번째, 답안지 사세요. 답안지. 답안지 사라는 내용이니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점가 가면은 2차용 답안지가 있어요. 혹시 저거 하나만 줄래요? 이렇게 생긴 답안지가 있어요. 실제 시험 보는 답안지. 이건 지금 스프링철 돼 있는데 스프링철 안 된 게 훨씬 더 쌉니다. 스프링철 안 된 거는 200페이지에 2,500원 정도 할 거고, 이렇게 스프링철 돼 있는 거는 500원 더 비쌀 거예요. 같은 페이지 수인데. 이거 사세요.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2,5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솔직히. 커피 한 잔이라고, 커피 한 잔. 제가 이거 왜 사라고 할까요? 이유. 이 시험, 이론을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나 외웠고, 혹은 누구한테 말을 갖다 잘 털고, 이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써야 돼요. 이 시험은 써야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쓰기 시험이라고요. 쓰기 시험. 그러면 써봐야 되잖아요. 그죠? 쓰기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험입니다. 진짜로. 전 누구보다 쓰는 걸 강조하는 사람인데 써봐야지 실력이 늘고 답안지가 퀄리티가 달라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냐? 절대 안 바뀝니다.
지금 연기니까 뭐 수업 한번 이론이란 수업 학원 커리큘럼에 있으니까 한번 듣고 한 내년 2기 때 한번 모의고사 한번 준비해 봐야지. 그때 가서 실력 평가해 봐야지. 이런 마인드 같잖아요. 필이 떨어집니다. 단언컨대. 왜? 쓰는 양에서 치면은 떨어져요. 쓰는 양에서 치면. 지금부터 쓰는 양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 거예요. 과제물도 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2차용 답안지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다가 뭐 로마자 뭐 1을 어떻게 넣고 여기다가 어떻게 글씨를 써야 되며 목차를 쓸 때 어떻게 뭐 칸을 띄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라고 이거를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은 글씨를 갖다 개선시키기 위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안에서 최적의 답안지 나만의 답안지를 갖다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안 하면 만약 올해 안 했죠? 그리고 내년 1기 때 아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든 강사들이 25점짜리 단문으로 출제한 겁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내는 수준만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2기 때 되면 모든 수강생들이 다 오죠. 실린가로 거의 대부분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 공부해요. 열심히. 그 내는 것만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쓰는 거에 대한 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나만의 그 답안지 적합한 답안지를 갖다 구현해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 고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본인도 힘들고 또 한 가지가 2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등수가 붙는단 말이죠. 뒤에. 그러면 잘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취업 돼가지고 좀 더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단언컨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은 디프레스 받잖아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2기, 3기 때예요. 미쳐요. 그때는. 등수 나오고 막 이러면 내가 막 학원에서 100분율을 따지면 45%래, 50%래. 합격할 수 있어? 이거 잘 될까? 등등. 그리고 다음날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보러 오기 싫어져요. 아예. 또 봐도 뭐하지?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거 미리 예방하자고요. 지금 시간 있을 때. 쓰는 거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과제물 통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답안지 사시라고요. 아시겠죠? 반드시입니다. 2차용 답안지 2,500원밖에 안 해요. 오늘 가셔서 꼭 사세요. 사시고 또 한 가지가 뭘 사야 되냐? 모양자 사세요. 모양자. 김민준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 모양자. 모양자 사라고 하니까 지금 뭐 초딩도 아니고 무슨 놈의 모양자냐라고 말씀드릴 텐데 모양자에 대한 강사의 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같은 내용에 대한 컨텐츠 내용이 똑같다는 답안지 2개가 있다라고 하면 글씨를 좀 더 잘 쓰고 도형을 그리더라도 예쁘게 그린 도형에 점수를 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채점자라면. 그러면 글씨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개선시키면 베스트고 만약에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일정 부분 안 됐다 쳐요. 그러면 도형을 그리거나 도식화를 그렸을 때 그냥 임의적으로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거랑 자대고 정성스럽게 그려서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한 답안이랑 누가 더 점수가 더 많이 나갈까요? 당연히 이거 아닐까요? 예쁘잖아요. 일단 봤을 때 눈에 띄잖아요. 그죠? 저는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저는 수강생 때 그 법학 답안을 쓰든 뭐 경영학 답안을 쓰든 좀 마인드를 좀 바꿔 먹었거든요. 전 기업에 있었잖아요. 조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김민준이라고 하면 제가 공부해서 낸 답안지는 누군가 채점을 하겠죠. 그죠? 채점하는 사람이 교수겠지만 저는 이 사람을 CEO랑 같이 봤다고요. 이런 가정하에 생각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했다고요. 나의 답안지를 갖다가 평가해서 나에 대한 실력을 통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갖다 결정 권한이 교수한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을 할 때 CEO라고 생각했다. 이분이. 그러면 CEO한테 그러니까 보고서를 올리는데 지 멋대로 쓴 글씨와 그냥 성의 없게끔 막 쓴 그런 도형으로 하게 되면 채점자가 좋아할까요? 저는 당연히 안 좋아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정성스럽게 쓰면 1점이라도 더 줘요. 1점이라도. 그러면 1점이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점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1점에. 특정 시점이 되면 이 커트라인 중에 1점 차이로 총점에서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말고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이 도형 얘기가 나오니까 아, 도형 왜 그려야 돼? 지금 법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영학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영학에서 핵심은 어려운 사안을 심플하게 도식화시키는 걸 굉장히 교수님들이 선호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 대학원 MBA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론적인 부분 강의하겠죠. 근데 교수님들이 대부분에 대한 수업 방식이 어떤 거냐? 기업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조사하게끔 하고 그 사례를 PPT를 통해서 발표하는 수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방학 때 되면 기업에 나가서 컨설팅하거나 이 PPT 작업을 통해서 도식화시켜서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는 그런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럼 이분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다고요. 문장보다 오히려 시각화시킨 게 훨씬 더 익숙하다고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자 써서 웬간하게 한 페이지를 갖다 와장창 적은 답안보다 이 한 페이지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3분의 1페이지로 도식화시켜서 나타나는 답안이 훨씬 더 저는 뛰어나다고 봅니다. 경영 마인드에 의하면. 그럼 반드시 다 하셔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모양자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모양자 뭐 사야 되냐고.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문구점 가면 1,000원, 2,000원 해요. 그거 하나 사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사셔야 될 거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그 수강생들 분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책이나 이런 데다가 되게 많이 막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혹은 아예 안 적는 분.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누겠죠. 안 적는 분들은 그래요. 내가 뭐 강사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책 깨끗이 써가지고 팔 수도 있잖아. 이런 마인드. 싹 다 버리세요. 책 사는 거 돈 아끼지 마세요. 수험생활을 할 때 책 사는 거 돈 아끼고 뭐 다른 거 돈 아끼고 뭐 하지 마셔야죠. 아예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쓰고 팍팍 그 지원에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하세요. 후회 없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요. 포스트잇이 뭔 용도냐라고 말씀드리면 큰 포스트잇이랑 이렇게 작은 포스트잇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한 챕터가 종료되거나 이렇게 할 때 한 번 정도 이 칠판 전체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한번 그려드릴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여기다 그려놓든지 혹은 해당 챕터의 중요한 가이드를 갖다가 잘 설명돼 있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다 적어놓지 말고 이거 적어놓으시라고. 이거를. 이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진짜 큰 가이드가 될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아, 이 챕터에서 말하는 부분이 뭐고 이것만 중심으로 사고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 작은 것은 뭘 의미하냐? 제가 보면 연계성 있게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페이지 넘버링을 옆에다가 교재에다 써놓고 75페이지다 적어놓으면 여기 75페이지라는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다 적어놓으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책 읽을 때 왔다 갔다 하라고 했죠. 왔다 갔다 안 해도 됩니다. 75페이지 있는 내용이 여기다 라고서 요약해서 적어놓으면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거 연기해서 계속 보면 되잖아요. 그럼 눈에 바를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생각할 수 있고. 그죠? 이걸 갖다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안지 살 것, 모양지 살 것, 그 다음에 포스트잇 살 것. 이 세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건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